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초등학교에서 6학년 4반 담임을 하고 있는 교사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작년 이맘때쯤 NWC에서 여기 앉아서 다른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었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로 돌아갔더니 웨일북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웨일북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서 1학기 동안 학생들하고 수업을 열심히 했던 사례를 오늘 선생님들께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잠깐 저희 반 소개를 하면 저희 반은 24명이고요. 남학생 14명, 여학생 10명입니다. 제가 6학년 4반 담임이라는 걸 2월 27일 날 알았습니다. 제가 올해 학교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웨일북을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앞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평가와 연계했는지를 수업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반 학생들이 웨일북을 가지고 수업하는 장면인데요. 보통 기기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기기에만 몰입을 하고 소통이 없어지지 않을까?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하는 장면을 보면 기기를 활용하면서 더욱더 많은 소통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우리 반에 어떠한 에듀테크를 가져다 쓰면 좋을까? 우리 학교에서 어떠한 에듀테크를 쓰면 좋을까?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에듀테크를 쓰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 선생님들은 에듀테크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기능이 좋은 거? 싼 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웨일북을 저한테 주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기기가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편할까?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과 잘 연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뭐 맨날 코딩 수업이나 정보 수업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어 수업도 해야 되고 수학 수업도 해야 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라면 각자 담당하시는 과목이 있으실 텐데 내가 맡고 있는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수업 시간에 다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웨일북을 활용하면 어떻게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고 어떻게 나의 에듀테크 수업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웨일북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웨일에듀로 만드는 교사교육과정 특별히 과학 수업 사례를 조금 집중적으로 넣었고요. 목차로는 진도표와 평가표 그리고 웨일에듀로 만드는 수업 산출물 그리고 제가 교수평기일, 과정중심평가나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웨일북을 가지고 만든 제 진도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수업 산출물 그리고 에듀테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체험 부스에서도 체험하셨고 앞서서 많은 선생님들이 발표하신 기능들을 제가 그 웨일북의 기능을 가지고 학생들이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러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라고 해야겠다 라고 미리 평가표, 진도표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짜 놓으니까 제가 에듀테크 수업을 할 때 어떤 특별한 시간, 재밌는 시간, 독특한 시간에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모든 수업 시간에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2월 27일 날 6학년 4반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잖아요. 3월 한 달 동안 정말 좀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딱 3월 한 달 고생하니까 한 학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루틴을 웨일 클래스로 시작을 합니다. 보여드리면 이게 동영상이 재생이 잘 안 되네요. 네, 됐네요. 실제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제공할 때 웨일 클래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교사가 독점하고 학생들은 교사가 보여줄 때만 그 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웨일 클래스를 이용해서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 활용할 자료를 올려두면 수업 시간이 끝나도 학생들은 언제든지 들어가서 복습할 수 있고, 이제 앞에서 여러 기능을 말표해 주셨지만 그냥 제가 웨일 클래스에 올려놓은 거 동영상 한번 보자, 디지털 교과서 한번 들어가 보자, 패들렛 들어가 보자 하면 학생들은 이렇게 웨일 클래스를 활용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업 자료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렇게 수업을 시작했다면 이제 수업 안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산출물을 만드는데요. 제가 왜 수업 산출물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많은 업무를 하시죠. 교육과정, 수업, 생활지도,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성장평가도 내보내야 되고 생활기록부로 작성해야 하거든요. 이게 다 각자 놀다 보니까 선생님들께 에듀테크가 딱 왔을 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지금 하는 것도 많은데 에듀테크를 또 해야 돼, 이런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이제 나이스에 기록하는 이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수업 산출물을 저 용어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 만들어내는 것들을 바로 평가에 활용해야 되겠다. 이 수업 산출물이라는 용어는 2021학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수행평가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 안에 실제로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를 전부 다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전 저기에 착안해서 학생들이 웨일북을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 수업 산출물을 마음껏 만들어내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육과정을 짜고 그것을 실제로 평가에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많이 활용한 기능 중 하나는요, 바로 선생님들 체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화면 필기 기능입니다. 화면 필기 기능은 학생들이 바로 화면 위에다가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해서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화면 녹화 기능입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들어간 영상을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을 핵심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잠깐 어떻게 저희 반 학생들이 썼는지 보여드리면, 수학 익힘책 화면을 화면 필기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푼 장면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러서 웨일 클래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면 제가 처음에는 24명 걸 다 채점을 해줬어요. 선생님들 수학 익힘책 학생들이 풀면 어떻게 하시나요? 선생님 옆에 보조 책상에다가 갖다 내놓으면 쌓여 있으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채점하고 다시 돌려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채점해서 딱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캡처한 사진을 올리면 저는 또 한 번 화면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채점을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24명을 다 채점해줬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짝활동이나 모둠 활동을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 거 캡처한 다음에 채점해주자, 그리고 서로 다 비교해보고 발표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학생들끼리 동료학습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선생님들이 수학 익힘책을 채점하는 부담도 엄청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반 학생들이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는 장면입니다. 저희 반이 24명이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학생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개 수업을 몇 번 했었는데 저의 수업을 보신 선생님들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학생들이 웨일북을 너무 능숙하게 다루는 것이 되게 신기했다. 선생님들 학생들이 웨일북을 잘 사용하지 못할까라는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1시간만 주어지면, 솔직히 1시간도 아니에요. 한 10분, 20분만 가지고 놀아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잘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글 젠보드를 이용해서 협업하는 장면인데요. 네. 제가 앞에서 보니까 팀보드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이제는 굳이 구글로 가지 않고 수업관리 기능에서 팀보드를 이용해서 이거와 같은 기능을 바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다음 업데이트 기능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인데요. 디지털 교과서에는 딱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자전이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한 문장을 가지고 학생들이 3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자전축은 왜 기울어져 있을까? 지구는 왜 하루에 한 바퀴만 돌까? 왜 동에서 서로 움직일까? 그것을 제가 막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AI 클로바라든지 검색을 통해서 알아낸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 학생이 정리한 내용 한번 읽어보면, 지구는 왜 하루에 한 바퀴만 도는가? 지구가 하루에 맞추어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하루라고 정한 것이다. 제가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을 보면은 열심히 구글링해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 사진을 집어넣어놓고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냈죠. 저는 여타 선생님들처럼 학습지를 열심히 만들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고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볼래?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방식을 나는 수용할 수 있다.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미리 캔버스입니다. 이것은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를 학생들이 수업 산출물을 한 건데요. 휴대폰이나 웨일북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매 시간마다 나가서 태양의 위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길다란 사진은 제가 이제 파노라마 기능으로 사진을 찍어줬고요. 가장 동쪽에 있는 아파트가 저희 학교가 초품하거든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학교가 딱 동쪽에 있는 아파트. 자기가 사는 아파트예요. 그걸 기준으로 자기가 찍은 사진을 밑에 나열하고 미리 캔버스나 화면 필기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태양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한 겁니다. 한 11시쯤 되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해가 진짜 움직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원래 해 움직이는 거 알아보려고 수업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진짜로 움직였다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진짜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컨텐츠를 찾아서 헤매시고 어떻게 하면 학생에게 좋은 영상을 줄까를 고민하시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 가장 좋은 컨텐츠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낸 컨텐츠입니다. 어설프고 투박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실험해보고 만들어봤을 때 정말로 해가 움직였다는 걸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기능이지만 미리 캔버스로 자기 사진 붙여놓고 위치 이동한 것 찍어보고 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였는지 자기가 눈으로 관찰한 걸 산출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한 장면인데요.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영상을 찍은 겁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서 계절별 별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자기가 말로 설명하는 영상을 미리 캔버스와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네, 한 명만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 반 모든 학생들이 다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곧 퀴즈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시작하면 굉장히 몰입하게 될 겁니다. 네. 이건 저희 반 학생들이 퀴즈앤 하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제가 퀴즈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퀴즈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학생들한테 퀴즈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만들면서 복습하는 거죠. 퀴즈앤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모둠끼리 퀴즈를 만들고 개별로 퀴즈를 만들어서 링크 공유를 통해서 올리면 저는 문제에 오류가 없는지 5개념이 들어간 문제가 없는지 정도만 확인해주고 모둠끼리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걸로 채점을 하고 보상을 주고 합니다. 교사가 사용하는 에듀테크도 물론 훌륭하지만 학생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여야 학생들은 이런 기기를 활용한 수업에서 진정하게 학습이 일어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 웨일북과 미리 캔버스, 화면 녹화, 화면 필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낸 수업 산출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모아서 성장평가지를 만들어서 학부모님들께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 반 전체에 화면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학부모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패들렛을 활용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 보면 그때그때의 성취 기준을 과목별로 정리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하트 표시 든 거 보이시죠? 저 하트 표시 된 거는 학생들이 선생님 내가 이걸 좀 잘했으니까 이거는 생활기록부에 적어주세요 라고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실제로 나이스에 기록을 합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교실 한켠에 있는 그 클리어 파일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산출문들을 저는 그냥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것일 뿐이고 그 온라인에 기록된다는 거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썼는지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찰 기록을 쉽게 기록할 수 있고요. 그렇게 관찰 기록에서 적은 내용을 세특으로 끌고 와서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합니다. 저렇게 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잘한 것이 다 다르고 잘 만들어낸 수업 산출물의 성취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다 똑같은 내용을 적어준다 안 적어준다를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사용했던 걸 성장평가에서 활용하고 나이스에서 바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특을 주고 실제 내용은 저렇진 않고요. 이제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제가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아까쯤에 선생님들이 보셨던 그 수업 산출물의 내용이 그대로 생활교육부에 기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일북을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제가 수업하기에도 굉장히 편했고요. 웨일북을 가지고 만들어낸 학생들의 수업 산출물을 기록하기도 정말 편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장평가지나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데도 정말 좋았고, 학생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확실히 업무량이 줄었고 업무를 하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에듀테크를 선택하실 때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지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면서 선택해 보시면 웨일북이 정말 좋은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에듀테크 루틴을 말씀드려보면 학교에 딱 출근하면 웨일 클래스에 수업 자료 올리고 오늘 어떤 수업 할 건지를 진도표와 평가표를 기준으로 만들어내고요. 그걸 가지고 학생들은 웨일북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저는 그 수업 산출물을 가지고 성장평가지에 쓰고 나이스 생활기록까지 작성합니다. 다시 한번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제 에듀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처럼 우리 주변에 다가왔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써야 할 텐데 그럴 때 이게 나의 에듀테크 수업 루틴을 만들 수 있을지 나의 교육과정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 우리 반 학생들이 쓰기엔 어떨지를 고민해 보시고 에듀테크를 선정한다면 이 에듀테크가 선생님들의 수업을 더욱더 쉽고 학생들의 공부를 더욱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군산초등학교 김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